병실에 있으면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는 이유. 그래요.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내가 병실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앙에게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거야. 나 안 죽었어라는 신호, 나아가서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라는 신호를 계속 발신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유튜버네. 유튜브. 네, 천기누설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뭐죠? 이렇게 사이에 아크릴판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고 좋다. 아크릴판 있으니까 평소 방송국에 다 아크릴판 다 있거든요. 효과가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네.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네. 마이크를 놓지 않는 방송쟁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와, 방송쟁이. 저는 변호사지만 아니, 방송쟁이 방송쟁이고 싶은데 그 본업과 부업이 지금 뒤바뀌어 있는. 아니고요. 직업 정신이 상당히 투철하고 좋은 분들이네요. 누굽니까? 전광훈, 신혜식, 주옥수 이런 분들. 잠깐만요. 이 사람들요? 어. 방송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뭔 소리야, 잡아. 바람 불어도 눈보라 쳐도 그대 당신은 내 사람. 이게 노래 있거든. 이렇게 그대 외치면서 당신은 내 사랑. 아니야, 그 노래. 바람 불어도 눈보라 쳐도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아무튼 네. 내 사랑을 외치면서 청취자들과 열심히 지금 소통하고 있지 않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맞아요. 정광훈 씨라고 불러야 돼? 목사라고 불러야 돼? 목사로 부르지 말래요. 목사협회에서. 아, 그래? 기독교 그러면 협회에서. 정광훈 씨. 예. 이 사람은 지금 뭐 신혜식, 주옥순 두 사람하고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 전달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뭐 같은 두rum으로 엮거든요. 실제로 주옥신 씨하고는 전화해가 출연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 정말 저는 궁금한 게 저는 뭐 이분도 알고 아니 진짜 마당발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어휴. 이 사람들 진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진짜 욕 많이 하잖아요. 비판도 많이 하는데 왜 합니까 이런 거를? 뭐 여러 얘기 나오죠. 일단 돈 때문이다. 저는 돈 때문일 것 같기도 한데. 뭐 슈퍼챗에 뭐 계속 쏘고 하니까 네. 뭐 돈 때문에 지금 저런다. 그다음에 뭐 관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관종. 뭐 이런 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뭐 이 자리에서 저는 부정은 안 하겠어요. 네네. 왜냐하면 세상사와 인간사가 어떻게 한 가지 이유로 작동을 하겠냐고. 되게 복합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딱 하나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어불성설일 수가 있어. 그래서 부정을 안 하겠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빼고. 그렇죠. 자, 우리 그 천기누설의 그 컨셉이 뭐야? 구름이죠. 구조와 흐름. 이제 천기누설의 컨셉은 삐딱선. 삐딱선. 그지? 네. 접근법은 구름.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 보는 거 그대로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남들 보는 거 다른 시각으로 그렇지. 구조와 흐름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남이 했던 얘기 똑같이 하면은 뭐 편하기는 한데 네. 그래도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에서 도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여가 그러니까 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고생이 많으신데 이런 사람들도 삐딱선 타서 우리 검색을 살펴봐야 되니까 자, 다른 각도로 이 세 사람을 살핀 결과가 있나요?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병실에 있으면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는 이유. 그래요. 왜요? 왜 이래요? 자, 그래서 내가 봤어. 이 세 사람의 그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 이 세 사람의 방송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 시청자들. 그렇지. 이 사람들의 지금 심리가 도대체 뭘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겠지. 네. 하지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을 거다. 뭐죠? 그게 뭘까? 불안일 거다. 그게 뭐냐면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내지. 아하. 그동안 우리 행동이 정말 잘못된 거였나? 라는 불안 등등. 두 가지 쪽에 갔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같이 그렇죠. 집회에. 또 그리고 되게 믿고 방송을 계속 보던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렇지. 그래서 우리 행동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많은 국민들이 욕한다고 했잖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부분들. 안개 속.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 불안. 이게 지금 이걸 읽는 오늘의 키워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 형님 말씀은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단순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좀 차근차근 짚을 필요가 있는데 더 근원적이고 사실은 원초적인 불안이 있어.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어려워집니다. 네, 원초적 본능. 왜냐하면 천기누설의 접근법은 구조와 흐름이기 때문에 네. 항상 구조를 먼저 살피고 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원초적
불안. 불안.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제 타이틀이 시사평론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달고 싶어서 단 타이틀은 아니야. 시사평론가 맞죠? 왜냐하면 실업자니까 방송사에서 달아준 거야. 네. 그러니까 시사평론가. 아유, 이건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이 필요 없어.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아마도 뭐 내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뭐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구상에서 시사평론가라는 타이틀을 처음 단 사람이 아닐까. 형이요? 형이? 아니. 그리고 그 타이틀로 정말 가장 성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죠? 그게 미국의 월터 리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월터 리프먼. 이 사람. 잘생겼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혹시 예. 영화 레이즈라고 그게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 있어. 레이저? 존 리드라고 하는 예. 실존 인물.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이면서 또 공산주의 활동가였던 사람이 있는데 아. 이 사람이 유명한 책에서 세계를 뒤흔든 10일이라고 하는 러시아 혁명 현장을 취재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야. 그다음에 또 러시아에서 죽어. 그래서 그 실존 존 리드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는 그러니까 레즈라고 하나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 존 리드하고 이 월터 리프먼이 하버드 동기동창이야. 아, 또 동창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냐면 아니고, 예. 졸업을 하고 이 두 사람이 좌우로 갈려. 한 명은 존 리드는 보수? 좌로 쫙 가고 월터 리프먼은 이쪽으로 쫙 가고 아무튼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저널리스트 출신이고 네. 시사평론가 하면서 뭐 그 당시 미국 정계에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기를 합수고대했다. 직업이 마땅치 않은데 시사평론가라는 타이틀 달고. 아 근데 이 사람이 시사평론가는 뭐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 아무튼 네. 근데 이 사람이 딱 100년 전 1920년에 여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 옛날이네요, 진짜로. 딱 100년 전. 여론. 여론이라는 그 Public Opinion. 이 여론이라는 여론? 책을 쓰는데 여기서 네. 재미난 대목이 하나가 나와. 뭐냐면 사람은 고정관념,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어서 네.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고정관념을 갖고 본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서 인식한 세상은 실제 세계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가? 가상 세계가 돼. 내가 생각하는 관념대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가상 세계다.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만 보니까 실제 세계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지.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아 나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목소리를 내. 사회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이게 가상 세계의 기초에서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하고는 달라. 아, 다르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겠어?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해서 삑사리가 나는 거지. 갭. 그렇지. 에이, 삑사리라니요. 아, 죄송합니다. 갭, 아무튼 차이점. 이게 이제 발생을 해. 차이점. 불일치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뭐가 생기냐면 불안이 싹 든다는 거야. 이게 불안이구나. 그렇지 뭐냐면 아. 내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 얼수무당이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뭔 소리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딱 저는 나온다고 해봐. 시선 집중할 때마다 제가 막 주장할 때 우리 진행자 우리 김종병님이 인상 팍 쓸 때 가장 무서워요. 나는 인상 쓴 적이 없는데 원래 인상이 아, 인상이 뭐 건데? 좋은 건 아니지만 나 근데 가끔 답변 안 할 때. 아니 가끔 진짜 오해받아. 왜 답변을.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고. 그러면 한 번 더 해봐요, 살짝. 해봐는 더 답변 안 하죠.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상당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 불안. 불안감을 느낍니다. 내가 불안감을 얘기했는데 느껴요. 예. 이 뻘소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다음에 저도 내가 이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맞나? 방송에 솔직히 그런 경험 있지 않아? 방송 만약에 저는 오늘도 한 번 했나? 딱 나가서 어제도 뭐 한번 했나? 아는 척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근데 맞는 건가? 뭔가 막 불안이 엄습해오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항상 그래요. 그잖아. 항상 불안감이 그러니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지구상 어느 지역인가 그 딥블루 그러니까 아주 진한 청색. 네. 딥블루. 그러니까 이 딥블루가 어떤 걸 뜻하냐면 불안 또는 공포를 뜻한대. 색의 이미지가 있잖아. 아주 무섭죠. 왜 그러냐면 네. 이 딥블루가 아주 심해. 깊은 바닷속을 상징을 하는 건데 깊은 바닷속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의 영역 내지 무지의 영역이 되면 아하. 불안, 공포가 오는데 그게 네. 딥블루라고 하는 색깔로 어떤 그 이미지화 된다는 거거든.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불안은 어디서 오냐면 불투명한 데서 오는 거야. 모르는 데서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불안을 불식시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네.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침묵으로 가는 거야. 뭐 헛다리 저도 마찬가지 방송 가다가 잘못했다 싶으면 뭐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까? 뭐 아니겠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 몰라서 질렀는데 아니야.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워. 저는 방송 중에도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하도 머쓱하는 진행자가 꼭 있어가지고. 자랑 같지는 않다. 아무튼 하도 머쓱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그 그치. 진행자가. 아무튼 되게 개방적이고 네. 겸허하니까 좋은데 네.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솔직히 별로 많지가 않고 거의 없죠. 우리 거의 박병 없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둘 중 하나예요. 첫째는 침묵하는 경우고 조용한다 그냥. 아예. 두 번째는 모이는 경우에 결속을 하는 경우. 아 모인다. 침묵하는 경우는 뭐냐면 자신의 의견을 감추고 짱을 봐. 장을 본다. 그지? 네. 근데 결속은 뭐냐면 자기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 모인다. 어울리는 거야. 어울리면서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더 강화를 해. 그리고 더 행동을 해. 이게 뭐 전문용어로 자아 강화 이런 표현도 쓰는데 강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비슷한 끼리 모이면서 무리를 형성을 하는 거야. 네. 그러면서 계속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화를 해놓으면서 자기 세뇌를 시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 근데 이런 흐름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상징이에요. 상징이 필요하다.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상징이 두 종류가 수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결속의 매개. 아하.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결속의 매개, 접착제로서 상징이 있어. 아하. 알의 매개가 될 수도 있겠지. 예. 반대로 반대 상징이 있어. 아. 우리가 결속해서 물리쳐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상징. 우리가 공격해야 될, 물리쳐야 될 상징. 그 그렇지. 우리 상징, 상대 상징. 그렇지. 두 개를 만들어야 되네. 그러니까 상징을 중심으로 모여서 반대 상징을 욕하면서 결속하는 거지. 저는 그치? 바로 이 과정에서 어허. 뭐가 작동이 되냐면 감정이 작동이 되는 거야. 아하. 감정이 작동을 하면서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싹 트는 거지. 우리의 감정이 싹 트면서 그렇지. 불안감이 해소. 저는 지금 감은 살짝 올라옵니다. 오지. 상징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음. 상징 얘기 들으니까 감이 살짝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전광훈, 신혜식, 주옥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건 점잖은 표현 같지만 아무튼 결속의 매개야. 네. 그러니까 그 본인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상징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럼 반대 상징은 누구냐? 저는 알겠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문제앙이야. 문재앙. 응.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는 지금 게 아니고. 병실 가서도 입만 열면 좀 문제앙 욕하잖아.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러니까. 진짜로. 자, 이야. 잘 봐. 이들이 지금 병실에 가서 유튜브 방송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보면 네. 자신의 결연함을 내보이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해. 그지? 네. 그러면서 결국은 다시 결속을 결속을 시키고 상대 상징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징을 부각시키고. 그렇지. 근데 이거는 어허. 반쪽짜리 분석이야. 나머지 반쪽이 있어. 야, 또 분석 또 이게 있습니까? 뭐냐면 아하. 병실에서 그러니까 온갖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병실에서 마이크를 놓지 못하는 진짜 직접적인 이유는 지금부터인데. 아하. 자, 그러니까 그 단서가 신천지야. 신천지요? 신천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마 확연하게 드러날 텐데, 자 코로나 국면에서 네. 신천지가 내보인 모습과 이 세 사람이 내보인 모습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혹시 그게 뭔지 알겠어? 한번 잘 생각해봐. 신천지도 반항을 하긴 했어요. 하는데. 그렇지. 신천지도 그 정부의 방역 지침 이런 거에 초기에 반항을 하긴 했는데 예. 상대적으로 조용했어. 의외로 상당히 조용했어요. 그치. 그 이만희도 반면에 조용하고. 세 사람은 너무 시끄러워. 상당히 시끄러워요. 상당히 심하게 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어 진짜 이 사람들 진짜. 그러니까 예. 이게 단서인데 이게 네. 뭐냐면 신천지와 세 사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있는 거야. 그 차이가 뭐냐면 그 차이가 뭡니까? 쉽게 결정 차이? 말하면 관계 맺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결속을 얘기를 했는데 예. 결속의 방식이 다른 거야. 신천지와 이런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하고 차이가 결속의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네요. 자, 잘 보자고. 네. 신천지 교인들은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화돼 있어. 아하. 지금 그렇지. 나오네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 전국 12지파장들. 그렇지. 이렇게 네. 피라미드 구조로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 거야. 이 하나의 단일 조직에 들어가 있어. 예. 그런데 세 사람과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지금 이 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이 하나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산재에 있어.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어디 곳곳에 있는지. 흩어져 있는 거야. 알 수가 없죠. 그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한기총 회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옥순 신혜식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 네.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광훈과 신천지를 비교하면 또 확연한 차이가 있어. 그렇죠. 신천지를 하나의 단일 조직에서 그 층층에서 구조 속에 이들을 조직한 데 반해서 한기총이라고 해봤자 뭐냐면 느슨한 연합 조직일 뿐이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곳곳에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별로 다를 바가 사실은 없어. 이 점을 봐야 되고 신천지하고 이 세 사람하고는 결정적으로 차이가 크네요. 바로 그 점에서 그러면 아까 했던 상징의 존재 방식도 달라.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신천지의 상징은 이만희 총회장이야. 그렇죠. 이만희죠. 교주지. 이만희죠. 이만희 교주는 어떻게 보면 맨 꼭대기 정점에 위치해 있어. 정점에 위치해 있지만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맨 꼭대기가 아니라 한가운데 있는 거야.
핵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기 추종자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피라미드화 돼 있지 않고 옆에 막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곳곳에 산재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 지점에 딱 있는 거고 가운데, 주옥순이 딱 있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경우는 신의 정점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 상징과 추종자들의 관계 맺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신천지에서는 상징과 추종자가 다단계로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중간 매개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뭐냐면 본인과 추종자들이 사실상 1대1 관계를 맺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 맺기. 맞네요. 쭉 연결된 게 아니고 그렇지. 내가 핵으로 딱 있으면 내랑 시청자, 나랑 추정자가 1대1로 계속 관계를 맺고 있네. 직접 관계를. 그렇지. 이런 어떤 결속 그 관계 맺기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상 상황. 다시 말해서 상징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부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거에 대한 대응 방식도 달라지는 거야. 아하.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신천지가 이 코로나 국면에서 그렇게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신도수가 거의 없다. 한 2, 3%밖에 안 되더라. 저 봤어요. 봤지? 저 놀랐어요, 그래가. 그지? 왜 그러냐면 피라미드 구조 때문에 이 그런가요? 피라미드 구조에서 비록 정점에 있는 상징이 구속이 됐잖아. 지구적 그럼에도 있잖아요. 불구하고 중간 매개 간부급들이 계속 이 조직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 맺기의 그 끈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게 아닌 거야. 진짜 뭐 만들더라도 피라미드가 저래 만들어야 되네.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세 신천지 사람. 괜찮네. 세 사람은 뭐냐면 핵을 가운데 놓고 막 산계에 있는 사람들이 1대1로 지금 관계 맺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핵이 만약에 사라져 버린다? 예를 들어서 구속되어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관계가 그냥 끝나는 것이 되어버려. 와해되거나 해체되거나. 해체되어 버리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뭘 믿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지.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자. 정광훈 씨가 그 구속된 적이 있었어. 구속됐었죠. 자, 그 전에 날이면 날마다는 아니고 주면 주마다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렇게 갔죠. 그렇게 줄기차게 집회를 하다가 태극기 들고 정광훈 씨가 구속이 되고 어떻게 됐어? 광화문에 거의 나오질 않았어.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광화문에 거의 아무도 안 나오질 않고 집회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에서 몇몇이 모이기는 했지만 그 자체가 스톱이 되어버렸어. 그렇죠. 그잖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광장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스톱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결국은 신천지 방식으로 했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서 감이 오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온갖 국민들의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유튜브 방송을 강행하는 이유가 이제는 감이 잡히지. 저는 그러니까 그런지. 갑자기 좀 안쓰러져. 저는 형이라고 옛날에 불렀는데 해식이 형, 조옥순 씨, 정강훈 씨 상당히 좀 안쓰러져. 그냥 형님 말로는 형님 이해가 되네요. 형님 말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1대1 직접 관계 맺기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송을 통해서였어요. 네. 근데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방송을 안 하는 안 순간에 하게 되면 관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4일간 아니면 입원하면 더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때 동안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방송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관계가 없어질 수 있다는 그렇지. 불안감이 지금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자 여기서 와. 이중의 불안이 교차하고 있는 건데 어허. 자 일단 추종자도 미래가 불투명. 네. 상징이 되는 그 핵도 미래가 불투명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추종자들은 자기들은 코로나에 안 걸릴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아닌 거에 불안하고 그렇죠. 이 여파가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미칠지를 몰라서 불안해. 그리고 잘 봐. 그래서 지금 그 검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연락을 두절하고 오히려 숨어 들어가고 있다. 도망가요. 결국 네. 이것도 그 어떤 이 불안감? 현상의 하나의 어떤 뭐냐면 나오는 현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상징 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의 설레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병실에 입원했는데 방송을 중단하고 뭐 이런 일시적 관계의 단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불안한 거야. 그렇네요. 그만큼 그렇네요. 취약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중 불안을 불식하려면 서로가 끊임없이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해야 되는 거야. 형님 참 이런 거 표현 잘한다. 그게 유튜버네. 유튜브. 유튜브네 지금. 유튜브는 뭐냐 안테나인 거야 안테나. 참 안테나 살아 계시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나 안 죽었어라는 신호. 나아가서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라는 신호를 계속 발신을 해야 되는 거야. 세 사람. 이제 이해가 돼. 그냥 저 돈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유튜브에서. 돈도 있겠지. 안 좋은 그것도 아닌데 결국 그 불안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 신호를 발산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자, 이 신호를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네. 이 신호가 결국은 어떤 나 안 죽었어라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 더 플러스 알파를 얻는 거라고 이 사람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결연함이라고. 결연함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병실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앙에게 맞서서 싸우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 좀 그래요. 투사 같죠. 이런 그렇죠? 상징색은 뭐가 되냐면 투사의 이미지가 투사 강화가 같아요 돼. 지금. 그지? 약간. 네. 그지? 결연함. 하나는 결연함.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강인함이야. 강인함. 이게 뭐냐면 코로나 따위에는 굴복하지 않는 모습. 다시 말해서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 문재앙이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테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한 몸으로 증명하게 한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역시 상징색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강화되는데 그건 뭐냐면 전지 내지 전능이 되는 거야. 그러네요. 그잖아.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하면 우리가 소설에 나오는 1인칭 주인공 시점 뭐 이렇게 나오잖아. 네.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이 세 사람은 지금 뭐냐면 전지적 내지 전지전능적 투사 시점으로 지금 상황을 웃으면 안 각색하고 되지, 있는 웃으면 거야. 안 되지. 자기 추종자더라. 진짜 지금 전지전능한 스스로 작가 투사의 시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상황은 사실 아무 문제는 없는데 문재앙 정권과 어용 언론이 환상을 주입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앞날 또한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믿어도 돼. 아하. 이런 메시지를 계속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자신의 투사 이미지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잘 봐. 신혜식 씨가 병실에서 자기 가슴에 뭐를 달았어? 처음에 정치범 2020인가 그렇게 딱 그렇게 달았어. 그 다음에 뭔가 문슈비치라고. 문슈비치. 아우슈비치를 그러니까 하려나? 그거를 지금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열흘간 큰 증상이 없으면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멀쩡하다고 계속 방송에서 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지를 잘 봐. 조금 전에 했던 분석들로 보면 이게 딱 딱딱 맞아 떨어지네요. 딱딱 맞아 떨어져. 물론 이 사람이 그렇게 이걸 딱 의도하고 한 건지는 그렇게 뭐 내가 정치하진 않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해석을 좋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그러면 또 정반대로 재미난 포인트가 네. 이 정광훈 씨가 말이야. 정광훈 씨가 신혜식이나 주옥순 씨와는 조금은 다르게 제한적으로만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있잖아. 그 이유도 같은 분석들로도 읽을 수 있어. 왜? 그러니까 뭐냐면 녹음을 해서 트는 뭐 너아라 TV인데 트는 걸 보면 목소리가 어떻게 됐어? 완전히 갈라져. 좀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 두 사람하고는 또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계속 뭔가 콜록되고 뭐하는 모습을 계속 반복 노출이 된다면 조금 전에 어떤 그 발신하는 신호 속에 얹어야 되는 결연함은 몰라도 강인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없어지죠. 이게 되는 거야. 네,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연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메시지는 던지는데 제한적으로만 던지면서 오히려 나머지 부분을 감추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딱 정리를 딱 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정강훈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신혜식이나 주옥순 씨의 입장도 우리 이해하려고 이해하는 건 아니고 틀에 딱 넣어보니까 왜 저렇게 연출하고 있고 모습을 보이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일반 국민들이 짜증나지 답답하고 왜 저러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 시선 중 방송에 여러 번 다뤘고 몇 번 했죠. 근데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치워버리는 부분들만 말고 뭐를 알려면 일단 진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 뭐까지 가야 되는가? 처방전까지 가야 되는가? 처방전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까, 형님? 이거 쉬운 것은 아닌데 앞서 했던 진단 용어를 살짝만 바꾸자고. 예. 어떻게 바꾸냐면 자, 상징을 중심으로 감정을 나누면서 결속한다고 했잖아. 이 사람들은 상징을 중심으로 감정을 하는 반대 상징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결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나누면서 결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 네. 그러면 이거를 코로나 국면이니까 코로나 국면에 맞게 다른 은유를 써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 멋집니다. 이 상징은 뭐냐면 예. 슈퍼 전파자들이야. 슈퍼 전파자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금 코로나 때 슈퍼 전파자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방전이 나와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슈퍼 전파자는 아닙니다. 혹시나 보고 해식이 형 보고 있으면 제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형 은유죠. 은유를 정말 잘해요. 알겠죠? 종배 형. 은유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들어보세요. 처방전입니다, 지금. 내가 이 비유를 든 게 그 처방전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감염병 대처법에 따르면 최우선 처방전이 뭐야? 자가 격리. 격리지. 예. 그러니까
그럼 격리야. 그러니까 처방전은 뭐냐면 이들을 대하는 처방전은 뭐가 돼야 되냐면 사회적 격리면 되는 거야. 사회적 처방으로 격리. 격리. 어떤 게 그러면 있죠? 사회적으로 그 사회적 그러니까 격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행동으로는 무엇일까?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무관심의 장벽을 치는 거다. 무관심의 장벽. 신경 안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격리입니까? 원래 그러네 따지지 말고 짜증난다고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세요? 하세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예 쳐다를 보지 않는 거. 뭐냐면 여기서 잘 봐. 순진하게 생각하면 예. 자 국민들의 이런 어떤 따가운 눈총과 비판 여론을 모아서 거대한 어떤 뭐냐면 그 여론의 회초리가 여론의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네. 이들을 압박을 하면 이들이 한풀 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 전 아까 그렇게 그 얘기했잖아.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어. 생각했어요. 아까 예. 있잖아. 상징이 있으면 그들은 반드시 감정을 반대 상징을 활용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론의 몽둥이가 만들어지면 그게 뭐냐면 이들은 다시 반대 상징으로 활용을 해. 오히려 탄압받고 핍박받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근거로서 증자로서 활용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야. 어찌 본다면. 오히려 결속의 동기를 더 자극하는 것이 되는 거지. 결국 처방이 우리 관심을 안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어폐가 생기는 거죠. 예. 그죠? 왜냐하면 자 무관심의 장벽을 치자고 했는데 오늘의 주제가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하나 관심을 또 줬네. 또 보고 있대. 또 보고 있을 거야. 네, 보면서 야 김종배 씨도 우리를 달아주네. 와 할만하네. 아 그럼 이럴 오늘 수 있을 방송이 것 같아요. 없는 걸로 할까? 아니요 해야 됩니다. 형 해시경님 그리고 정강훈 씨, 주옥순 씨. 신혜식 씨만 형님이래. 오 되게 친한 저 거. 한 번 만나면 형이라 딱 하거든요. 하긴 맞아, 그거 방송을 한 2년 그냥 같이 했었어요. 맞아. 예. 나중에 정치하려고 그러지. 정치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고요. 마당바로 완전. 관심 받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시선을 안 맞추고 있는데 지금. 시선 아무튼. 집중. 그렇지. 자, 요 건에 한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러니까. 관심을 하지 않는 거. 오늘의 결론은 그러니까 무관심의 장벽을 세우자라고 해서 하는 얘기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된 행동들이 이해가 되고 오늘은 처방전까지 내렸습니다. 이 세 분들이 아마 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네. 이제 그럼 시선 집중해서 이제 그 이 이야기를 하지 말까? 그 한 번 정도는 또 하지 않을까요? 또 패널들이 나와서 또 얘기할 거 게스트들이 또 얘기할 수도 아무튼 있을 뭐 것 이제 같기도 그 근본 하고요. 취지는 이런 부분이니까. 네. 그냥 건강 좀 생각하시고 오랜만에 푹 좀 쉬세요. 세 분 힘드셨잖아요. 푹푹 쉬시고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저는 병상에서 저렇게 바쁜 분들은 본 적이 또 없어요. 아프거든요. 제가 듣기로 코로나 걸린 분들 되게 아픈데 결연합니다 진짜. 나도 병원에 뭐 열흘 넘게 입원한 적도 있고 한데 그냥 계속 날 잤거든. 아유 그리고 거기 사고 싶어요. 옆에 지금 환자복 있고. 아유 나는 그 생각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이 사람들 진짜. 아유. 그래요. 자 청기누설 17번째 시간. 어유 이 세 사람을 다룰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청기누설에서. 하여튼 결론은 관심으로부터의 격리입니다. 자 안녕.